박영선 장관님이 등장하니까 훨씬 서로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분이 나와도 위협적이지 않죠. 철길 위와 또 강변도로 위에 씌워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보급하겠다.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신다면 이 좋은 정책 박영선 후보한테 줄 수 있습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네,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당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나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다 이 박영선 전 장관이 등판하면서 드디어 맞대결이 성사됐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출마 선언을 일찍이 하셨는데 네. 그 얄궂은 인지도가 지금 발목을 잡는 모양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작가진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자 친구들 우상호, 안내상, 우연 세 사람 인지도 순으로 나열하시오. 87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는 1위가 우상호, 2위가 우연, 3위가 안내상이었는데 87년 당시에는 87년. 지금은 1위 안내상, 2위 우연, 3위 우상호. 완전 역전됐군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래서 또 저희가 오늘 이런 시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난 12월에 여권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딱 던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상대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과 이제 맞대결이 성사된 건데 소감을 안 여쭐 수가 없죠. 정말 이제 혼자 뛰면 예. 잘 주목도도 떨어지고 네. 또 외롭기도 합니다. 10대 1로 야당 후보들과 싸우다 보면 네. 포위될 때도 있고요. 이제 박영선 장관님이 등장하니까 훨씬 여권의 판도 커지고 주목도도 높아져서 네. 서로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기왕이면은 네. 나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경쟁자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내심 바라는 거 없었습니까?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강한 사람하고 싸워야 더 이제 경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세요, 자꾸. 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번 결과를 떠나서 네. 앞으로 선출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서울시장 선언하셨는데. 출마가 저의 마지막 선출직 도전이다. 이건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언을 국민 앞에 선언을 했는데요. 어. 그 어떤 직에 도전할 때 절실한 저만의 어떤 사명감과 역할에 대한 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는 배수진을 치고 모든 걸 걸고 도전하는 것이 옳다. 네.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한다. 그것은 그 우상호 배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가 그렇게 절실한 겁니까? 대선 전초전인 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서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정말 20년간 정치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좀 바꿔주고 싶은 일들이 꽤 있는데 네. 국회의원 되어서 아무리 법안을 내고 주장을 해도 결정권이 없으면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도 오래 했고 네. 또 제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는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도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입법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실현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서울에서만 4선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을 그리는 꿈 같은 게 그동안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네. 결국 정책으로 또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 어떤 뭐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절실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16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세, 월세 한 9만 원, 자가주택 7만 원 정도를 철길 위와 또 강변도로 위에 씌워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보급하겠다. 비용도 줄고 건설하는 시기도 굉장히 단축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한강변, 강변 북로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네. 자, 이거 굉장히 SF적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를 위에 건물들을 저렇게 쭉 지어가지고요. 네. 저 밑으로는 차들이 하루에 17만 대가 지나다닙니다. 또 저렇게 짓는 것이요. 저 조립을 하면 네. 저는 하루 만에 조립을 했어요. 하루 만에요? 미리 만들어서. 다른 데서 만들어서 와서 그냥 얹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지선으로 끌고 와서 바로 얹혀서 조립을 했죠. 여러 가지 건설 기법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이런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실현이 됐던 아주 좋은 대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한강에 씌우는 건 한강마루 타운하우스고 예. 철길 위에 씌우는 건 철길마루 타운하우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그리신 네. 강변북로 위에 생기는 지금 모양이네요. 이제 그냥 상상도를 그렸는데요. 예. 한쪽은 강을 볼 수, 도로도 한쪽으로 강을 볼 수 달릴 수 있죠. 그 위에는 저렇게 아파트를 지고 와. 1층은 집이 아니고요. 예. 카페와 식당 등을 만들어서 아. 시민들이 노을이 지는 한강변에서 커피 마시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강은 문제가 뭐냐면 한강변에 저런 카페와 식당이 없어요. 저렇게 만들면 주택도 공급하고 명소도 생기고 시민들이 걸어서 바로 강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아,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사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쫙 긴가미가 했는데 실사례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서울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여나 네.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신다면 이 좋은 정책 박영선 후보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가혹하네. 아니, 너무 좋아서. 아니 일단은 제가 돼서 제가 하려고 하고요. 아니, 그건 여기 나오신 이유가 되려고 만약에, 나오셨는데. 만약에. 사실 뭐 세상에 만일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네. 네, 만일에 제가 안 됐다. 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느 분이 하든 저 정책은 꼭 실현돼야 됩니다. 네. 아, 이왕이면 저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우상호가 나서야 된다. 잠재적 경쟁자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물론 다른 당입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네. 같은 경우 강남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현장도 또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당 박영선 전 장관도 강남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면적 허용은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에 사시는 그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올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면 그래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것이 강북에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지가 있다면 네. 뭔가 대책을 만들고 허용해야 되지 당장 표가 급하다고 그래서 네. 다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심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된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만들어질 만한 것에 대한 대책을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해드려야 된다. 가령 원주민 보호라든지 그런 게 되나요? 뭐 지금 보면 원주민이 많이 쫓겨나가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오늘 나경원 후보가 가신 아파트는 현재도 시세가 23억입니다. 저것을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의 실제 그때가 되면 약 2배가량 상승한다. 이거 전문가들이 예측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것도 안타깝지만 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택 보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주택이 먼저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잘못 들으면 강남에서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물론 일부 강남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우리들을 참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강남에도 또 저런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 하면 네. 또 취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또 저런 고급 아파트도 언제까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재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서 투기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주변에 다른 부동산으로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못 해드린 거거든요. 네. 지금은 좀 급한 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또 대량의 서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공공주택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강북에 낙후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손을 보고 동시에 또 강남에도 네. 필요한 곳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단계적 네.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방향은 이제 균형 발전.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네. 행여나 경선 통과하시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요. 행여나 만약에 이제 경선을 통과하신다면 네. 이제 타당 후보들하고 이제 또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후보가 있다면 누가 될까요? 사실은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야권에 그러면 어느 분이 나와도 위협적이죠.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네.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분이 나와도 위협적이지 않죠. 아. 3파전이면 누가 봐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뉘앙스로는 이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것처럼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원샷 경선을 치른다. 그러면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요. 두 당이 후보를 정한 다음에 단일화를 한다. 근데 그건 안철수 후보 말이 맞아요. 국민의힘 후보 확정이 3월 초에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일주일 만에 정치 생명을 건 단일화의 룰 협상이 일주일 만에 된다?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네. 따라서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단일화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매우 짧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후보로서 열심히 정책을 제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하시는데 끝까지 선의의 경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Stay